자, 구두신문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두신문이랑 일반 면접의 차이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망 동기나 목표 아니면 자기 PR 등 일반적으로 이제 일본의 왜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왜 우리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 학과에 지원했는지, 그리고 목표가 무엇인지, 졸업하고 나서는 어떤 걸 하고 싶은지, 그리고 본인의 장점이나 단점은 뭔지, 그리고 존경하는 사람은 누군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뭐 이런 등등의 그 학생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물어보는 것이 일반 면접이라고 한다면, 구두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대학의 수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문들을 구두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면접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던 가치관 같은 것들에 따라서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부 다 다양하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구두신문은 그와 반대로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점이 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일본어로 문제를 듣고 이해한 다음에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일본어로 잘 표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구두신문에서 체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와 이제 이과 같은 경우에 구두신문과 일반 면접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문과의 경우에는 이제 모집 요강에 보시면 이제 면접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면요, 정말 면접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구두신문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구두신문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만 본다라고 되어 있더라도 구두신문을 물어봅니다. 사실 구두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의 가치관에 관한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어떤 학과에 관한 기초 지식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구두신문이라고 이제 명한다고 했는데요. 면접만 본다라고 이제 그 모집 요강에 써 있더라도 교수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래서 면접만 본다라고 써져 있더라도 구두신문을 보는 것도 대비를 해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아주 기초적인 수학의 질문이라던가 아니면 물리나 화학 같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어느 정도 시험과 좀 떨어진 상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면접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공부에 손을 놓아버리면 그런 기초 개념들을 까먹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이제 면접에서 그런 개념을 물어봤을 때 당황하게 되면 또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면접만 본다라고 해서 그걸 믿고 구두신문을 전혀 준비하지 않게 되면 낭패를 이제 보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신문을 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구두신문을 보는 거니까, 그리고 비중 있게 다룬다는 뜻이니까 구두신문 위주로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대학에서 이 면접 질문은 오직 하나만 했죠. 일본에 왜 유학을 하려고 결심했느냐만 물어보고 그 이후에 약 15분가량은 전부 구두신문만 이제 진행했다라고 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구두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두로만 진행되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학생이 이렇게 앉게 되는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주하는 자리에 보통 교수님 최소 2명에서 최소 3명, 많게는 12명까지 이제 면접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이렇게 마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질답을 하게 되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과정이 오로지 말로만, 구두로만 진행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만 진행하는 구두시문의 형식에서는 어려운 문제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풀이 과정이 복잡하고 그리고 긴 시간 풀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구두시문으로 물어볼 수는 없고 간단한 개념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식 알고 있는지 체크한다라든지 그 정도의 개념만 이제 질문으로 물어볼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질문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는 있고 문제를 풀 수는 있지만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중력이 어떤 것이냐, 가령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생각을 미리 해본 학생과 그렇지 않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자, 두 번째로는 사전 테스트를 보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면접을 보러 가면요, 면접장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기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기실에 그 당일날 면접자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 있는 방이 이렇게 있겠죠. 이때 일정 시간 동안 테스트지를 나눠줍니다. 긴 시간은 아니고요. 20분에서 30분, 뭐 길게 1시간 정도 간단히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걷어가죠. 다 걷어가서 뭐 몇 문제 안 됩니다. 2-3문제 정도. 그것을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그 채점된 결과를 바탕으로 면접을 구두시문을 진행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다면 그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겠죠.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개념을 알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전 테스트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형식이라고 해서 그러면 사전 테스트가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느냐? 물론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면접만 보는 줄 알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어떤 종이를 주면서 그것을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하는 대학교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이거 테스트 면접 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직접 칠판에다가 문제를 풀면서 진행되는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면접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학생이 앉는 의자가 이렇게 있죠. 책상이랑 의자가 있고 마주보는 곳에 이제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뒤편에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있어요. 칠판. 이렇게 이동식 칠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면접관이 말합니다. 이 책상 앞에 놓여있는 하얀 색깔 종이, A4 용지일 수도 있고요. 작은 카드일 수도 있고요.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코팅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 문제지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혀져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걸 뒤집어 보면 그 종이에는 문제가 적혀 있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 칠판에다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제한 시간 한 5분에서부터 길게는 10분 정도까지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문제를 쭉 칠판에다가 교수님들이 보는 앞에서 바로바로 이제 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풀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답이 맞았냐 틀렸냐 이런 거는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을 수도 있고 맞았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실시간으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칠판에 문제를 풀면서 진행되는 구두시문의 형식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원하는 학교는 어떠한 형식의 구두시문을 진행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그 학교에 미리 가신 선배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서 그 학교에 수험했던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정보를 좀 얻으셔야 되고요. 오늘은 이제 구두시문이 어떻게 진행되고 일반 면접과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